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MLB 연구실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 박도균입니다. 오늘은 유립스 2024에 채택된 저희 연구 Constant Acceleration Flow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는 Rectify Flow 기반의 생성 모델을 개선시킨 모델입니다. Rectify Flow란 플로우 기반의 생성 모델입니다. 즉,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깨끗한 원본 데이터, 여기서는 깨끗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저희가 개선하고자 했던 점은 기존의 Rectify Flow 모델은 노이즈로부터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에 해당하는 샘플링 스텝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인퍼런스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수백 번 추론해야 하므로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Rectify Flow의 느린 샘플링 속도를 개선하여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으로도 깨끗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저희는 Rectify Flow에 비해서 FID가 3.36포인트가 더 개선된 1.48 FID를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으로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미지 생성 소타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 모델이 한 번의 샘플링 스텝만으로도 기존의 소타 성능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점을 CPA10과 이미지넷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을 달성하게 됐는지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Rectify Flow 기반의 모델이 왜 Few Step or Single Step Generation이 어려웠는지를 보면 저희는 두 가지 원인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 논문에서 제안했습니다. 먼저 Rectify Flow는 자체적으로 Few Step 샘플링으로 인한 inaccuracy를 보정할 수 있는 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의 Constant Acceleration Flow 같은 경우에는 inaccuracy를 보정할 수 있는 acceleration 텀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Rectify Flow의 경우에는 Flow Crossing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Flow Crossing 현상이 모델에 ambiguity를 주어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Initial Velocity Conditioning이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cceleration term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Rectify Flow는 두 개의 distribution x0와 x1 사이의 경로를 시간에 대한 OD 형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 OD 형식을 잘 보게 되면 x의 변화량을 속도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ctify Flow는 이러한 속도의 텀을 시간에 대해 등속도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 속도를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경우 속도뿐만 아니라 가속도 텀을 고려하여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경로를 ODE로 제한을 하였고 이러한 ODE는 Constant Acceleration Equation에 기반하여 초기 속도와 등 가속도를 이용하여 설계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속도와 가속도 두 개를 모두 모델로 배우게 됩니다. 모델을 모두 학습한 뒤 해당 ODE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ODE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풀어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등속도, Rectify Flow의 등속도와 저희의 등가속도라는 가정하에 0부터 1까지 적분하여 풀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각 ODE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솔루션은 각 Rectify Flow와 Constant Acceleration Flow의 Single Step Sampling에 해당하게 됩니다. Rectify Flow와 다르게 저희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에 해당하는 텀이 솔루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텀이 싱글 스텝 샘플링을 했을 때 오차를 커렉션 해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2D 신테틱 데이터에서 실험을 한 경우
왼쪽에 rectify flow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초록색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이 되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액셀러레이션 텀 때문에 해당 오차 부분이 보정되어 초록색 디스트리뷰션으로 정확하게 샘플링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이파10에서의 어블레이션 실험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액셀러레이션 텀이 없이 rectify flow로 학습한 경우이고, 아래의 경우가 저희 액셀러레이션 텀이 포함된 경우인데, 액셀러레이션 텀이 포함되어서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에서 FID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flow crossing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low crossing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경로가 겹치게 되어 같은 시간대에 두 개의 다른 경로로 인해 같은 샘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flow crossing 지점에서 rectify flow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같은 인풋에 대해서 다른 타겟을 학습해야 되므로 모델 입장에서는 ambiguity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inaccurate한 에스티메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ODE를 통해서 해당 ODE를 풀게 되면 직선이 아닌 휘어진 ODE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이 어렵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저희의 Constant Acceleration Flow 같은 경우에는 Acceleration 모델의 초기 속도를 컨디셔닝 함으로써 모델 입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해당 플로우가 왔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러한 ambiguity를 해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겟 플로우와 매칭이 되는 솔루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또한 어블레이션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Constant Acceleration Flow는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인버전을 활용한 싱글 스텝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싱글 스텝 제로 샷 박스 인페인팅에서도 기존의 모델 대비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결과는 저희 모델이 다양한 모델에 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